개발도상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는 고속 성장기입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이 주변에 있다면 교역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점차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고성장 지역으로 눈길을 돌린 상황인데요. 그곳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여 결성된 기구가 아세안, 우리말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여기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해 아세안 플러스 3 체제가 출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내륙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오스입니다. 한 국가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는 물론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85%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선박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저렴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에 항구를 두지 못하게 되면 물류 인프라 구축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까지 총 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한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 국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림으로써 내륙 운송 거점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도로 포장률이 50%를 넘어섰지만 라오스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류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로 체계부터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라오스의 도로 건설과 관리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자동차만 달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아래로 상수도와 하수도, 통신선, 전력선, 심지어 지하철 선로까지 뚫리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데요. 지난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인 라오스 도로건설 및 관리기반 자립화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한국에 대한 라오스 측의 도로건설 현대화 협력 요청은 2019년에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라오스 도로 포장기술 역량 강화 과정을 실시해 현지 전문가 15명을 한국으로 직접 초청해 비포장도로 개선 기술을 비롯해 아스콘 플랜트 시설 견학까지 체험 활동과 연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초청 연수에 참여한 피사폰 필라봉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도로국 부총국장은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의 도로 건설 노하우와 선진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라오스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라오스 정부 주도의 도로 건설 자립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는 최단기간, 최저 비용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 주연이 종횡무진 활약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부고속도로는 조연급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도로 기술이 육상물류 중심 국가를 꿈꾸는 라오스의 경제 발전에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